자, 카카오뱅크 11월 2일부터 이제 제대로 된 VVIP 문자 사인이 나갔고, 또 10월 말부터 해서도 또 그 이전에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 대형주들, 납폭과대주들 위주에서도 좀 많이 들여다봤어요. 10월 28일부터로 돼 있는데 저 11월로 이제 바꿔드릴 거예요. 그래서 11월 2일 이후에 50% 수준의 실질적인 매매 수익이 발생된 종목입니다. 10월 이후에도 이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금양, 이어서 카카오뱅크. 금양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매매 기준을 잡더라도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게 들어간 종목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그 변동률을 가지고 올라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펀더멘탈적인 내용보다도 좀 그 외적인 요인, 심리적인 면을 자극시키는 내용들이 좀 많았었죠. 어찌됐건 카카오뱅크는 이번에 수급이 일단은 일정 범위 들어오면서 흐름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2021년 거부터 보여드리면서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2021년 거부터 보여드린 이유가, 잘 보시면요, 2021년도 8월에 이렇게 8월 11일, 13일에 7만 원대에서부터 이렇게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저 때는 수급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8월 17일 날 5번의 매수와 그리고 2번의 그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상향하는 문자를 내보내요.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때 이제 거의 조정이 없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래서 7만 원대 사고 5번의 매수 문자가 8만 원 전후, 7만 원 이하, 8만 원 전후, 8만 3천 원까지 그렇게 나갔죠. 그리고 18일 날, 17일 날 말고 18일 날은 17일 날 5번 이상의 매수 문자 7번까지 나가고, 그리고 18일 날은 9만 원 이상, 92,800원, 94,400원 이런 자락에서 고점 인식했을 때 전량 차익 실현. 나머지 물량도 전량 차익 실현. 비중을 30%의 금융으로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그 당시 기준에 43조까지 올라옵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8위로 올라와요. 43조면은 KB금융하고 신한지주보다 시가총액 2배 높은 거예요. 시가총액 2배가 높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시가총액이 어떻게 2배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수익을 발생시켰고, 그다음 여긴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저거를 한번 야간 방송에서도 잘라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봐서 카카오뱅크를 그 이후에 2021년 8월 이후에 마지막 카카오뱅크의 매매 사인 기준점 설정되는 게 아마도 9월 달일 거예요. 9월 달. 9월 달. 그렇게 해서 9월 달의 기준에 마지막 카카오뱅크의 매매 사인이 나갑니다. 이탈되면 뭐 손절 이렇게까지 나가요. 그리고 작년 9월 이후에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마지막 그 들어가신 분들이 그게 손절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의 매매 내역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료도 다 갖고 있어요. 단문 문자 발송한 것도 21년 8월 19일 이렇게 단문 문자 발송한 것도 싹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9월 15일 이후에는 없어요. 14일 날 카카오뱅크의 기준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69,700원이었어요. 69,700원. 그것도 교육의 1%입니다. 8월 달에는 분명히 30% 들어왔죠. 근데 교육의 1%. 이게 얼마? 7만 원 수준. 9월 14일 날. 그리고 15일 날에 마지막 문자가 있을 것 같은데, 15일 12시 27분에 일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꼬리 달고 내려오죠. 그래서 마지막 문자가 뭐냐면 그 정리, 만약에 9만 원이 이탈되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걸까요? 역으로 자른 거 18일까지고. 그렇게 해서 9월 15일 이후에는 카카오뱅크 자체에 대한 전략 기준이 잡혀있질 않아요. 잡혀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11월 달에 문자가 발송이 된 거고, 11월 2일 이전에 문자 기준이 19,000원에서부터, 이날 11월 2일이 그 20% 변동이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대형주의 변동이 확대가 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따라 붙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거래가 터질 때 일단 따라붙고 눌림목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거래 11월 2일 날 터질 때 이럴 때 물량 다 털리고 뭐 목표 주고 왔다고 물량 털고 더 올라가면 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때 20% 등락이 나왔다는 거는 거래대금 최상위 3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래대금 우리나라 최상위 3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9,700원, 2만원, 19,400원, 19,800원, 22,000원, 28,800원, 21,300원 그리고 26,000원, 21,150원, 21,450원, 21,700원 그리고 9일날도 8일날 이렇게 문자가 3번이 나가요. 8일날 3번이 나갑니다. 그죠? 21,150원, 21,450원, 700원까지 3번씩 나가는 이유는 비슷한 가격에 3번 나가는 거는 여기까지는 비중 신규 편입자 10%예요. 응? 그러니까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렇게 문자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응? 아이고 전화가 이쪽으로도 와 있었구나. 응.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5%의 추가는 여기서부터 편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 2, 3%, 3% 수준의 3% 수준의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를 터트린 변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지금 또 띵똥띵띵똥 했죠. 뭐 여러분들 선택인 거야. 남들은 지금 이제 방송 듣고 교육받고 노란톡에서 같이 있고 그러다가 아 나는 이거 놓쳤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금양 같은 경우도 우리는 싹 정리했는데 혼자서 그 고점에 물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아 나 이해를 못하겠네. 이제 2명 남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2,000원 11월 9일이에요. 금양 이날 29% 오른 날입니다. 금양. 이때 신규 편입자 10% 22,000원. 결국 얼마 갔다고 29,400원 갑니다. 편입하고 이틀 만에 29,400원. 시가총액 10조에서부터 14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응? 추가 5% 편입. 추가 5%또 편입. 22,000원에서부터 23,100원까지 편입. 계속 편입. 그래도 편입 안 하셨어요? 못 하시면 계세요? 그렇게 해서 9시 조금 넘어서 이제 그때 돼서 카카오뱅크 주말에 설명했는데 야 폭등 나오고 야 나도 안 되겠다 이제 나도 따라해야지 해서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사무실 전화해서 나 좀 지금 가입시켜 주세요 했으니까 시간이 늦어지잖아. 늦어지니까 뭐 늦어졌어도 뭐 이 가격에 뭐 편입했으면 된 거죠. 그래? 새로 들어오신 분들 몇 분 계셔? 편입. 추가 편입까지 또 그렇게 하고 11월 9일날 금양 올라가고 뭐 난리가 나고 축제 분위기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0일 날 기준 9일 10일 날의 기준에서 23,200원 편입 그리고 11일 날 좀 많이 들어오셨죠? 10일 날 야간에 교육받고 가입하시고 개장 초부터 카카오뱅크 얼마요? 25,650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11% 올랐을 거예요 아마. 편입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고 차익 실현 안 해. 목표 주가 25,000원 상향이야 상향. 28,000원 상향. 그 다음에 목표 주가 어떻게 또 상향이야. 또 편입. 25,000원에서 목표 주가 바로 상향하잖아요. 매도 사인이 안 나갔는데 갖고 있는 거지. 뭐 25,000원 왔으니까 전량 차익 실현 필요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아니 양봉이는 23,000원에 들어가서 25,000원이 올려면은 얼마나 강한 매수 강도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시가총액 10조 11조짜리가 4억 7,700만 주짜리예요. 4억 7,700만 주. 그런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려면 엄청난 강세인 건데 양봉으로 쭉쭉쭉 뻗어 있는데 목표 주가 왔다고 차익 실현해? 상향이지. 또 추가 상향이지. 그리고 계속 그 29,000원 유지하고 있는 기준에 편입. 또 11시 2분에 또 편입. 그러니까 이날 장중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이날 장중에 가입하신 분들이 왜 가입을 했겠냐고. 전날 설명을 드렸겠지. 근데 망설였겠지. 내일 되면 또 봐요. 내일 이제 또 문자 나가겠죠. 뭐 어떤 종목 축하. LG와 80만 원 돌파 축하. 이러면 이제 그때 돼서 야 LG와 진짜 설명했는데 야 50만 60만 다 놓치고 지금 80만 원인데 지금 사도 되나?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12시 19분에 차익 실현 신규 편입자 관망하시고요. 지금 현재가 29,100원인데 20% 비중 유지하는데 1조 이상짜리 종목 15%까지만 따라붙는다 했죠. 그게 26,600원입니다. 우리 26,500원까지 편입했고 지금 그 기준의 시가총액 13조 원이고 그리고 일본 기준의 개배된 목표 주가 27,500원도 넘겼고 넘겼다고 차익 실현이 아니라 넘겨 있는 상태고 장중 고점 29,350원이고 여기 이탈되면 차익 실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주가가요 29,400원까지 문자 나가고도 400원까지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전량 차익 실현이 잘 된 거지. 우린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지금. 종가가 27,800원이어서 다 차익 실현했다 이게 아니라 27,600원 종가가 갭상승 나오면 뭐 3만 원이지 뭐. 근데 차익 실현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왜? 기분 좋다고 갖고 가고 기분 나쁘다 팔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고점 대비해서 밀리고 그 밀리는데 프로그램 쪽이 140만 주 들어오던 프로그램 매수가 그게 외국인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프로그램 외국인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140만 주 때의 프로그램 매수가 얼마로 줄어요? 40만 주, 30만 주, 20만 주로 주는데 팔아야지. 이거 얼마에 샀다고 나와 있어요? 19,750원. 응? 그리고 나서 우리는 4일 날도 차익 실현하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매도 사인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카카오뱅크 이거 어떻게 해요? 꿀이 달렸으니까 매매가 원활하시면 차익 실현하시고 밑에 다시 사시는데 매매가 원활해야 된다는 거는 장중에 그 시점에 매매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고 매매를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꼬리가 달려 내려와 음봉으로 떨어져. 근데 그것도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고점 대비 1.5% 빠져. 그럼 차익 실현했다가 더 밀리면 사고 만약에 위로 치고 올라가면 따라붙을 수 있는 매매 기준점을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윤정두가 매매 사인, 매도 사인, 매수 사인 드릴 때까지 멈춰 있어라. 방 안에는요. 당일 매매를 하신 분도 계시고 방 안에는요.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방 안에는요.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 안에는 그냥 여유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운동 다니시고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방 안의 기준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위주로 맞춰드립니다. 직장 다니고 계시는데 야 그냥 지금 안 팔면 큰일 납니다. 빨리 파세요. 직장 다니고 계시는데 야 그냥 지금 안 사면 큰일 납니다. 빨리 사세요. 이건 안 되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고 그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으로 교육 잡아드리고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살 수는 없잖아 또. 그래서 뭐 IT의 비중, LG화학의 비중, 또 카카오뱅크의 이런 비중 그런 기준을 전체 설정을 해드리고 26,050원에도 뭐 신규 편입자 편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동영상 올려서 포트폴리오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차익 실현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사고 11일 날부터 한번 보세요. 23,900원, 25,000원, 25,900원, 26,750원 다 재편입하신 단가겠죠. 또 케빈 선생님은 19,000원, 21,000원 주리 달자님 25,700원, 로키님 26,200원, 놀파파 선생님 23,540원 이게 얼마? 29,400원을 찍어요. 이게 언제 편입인데? 다 11월 달.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카뱅, 카페이, 50% 차익 실현. 이게 11일날 계속 라이브 방송하고 다 올라온 거예요. 예쁜 공대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단타. 또 KJH 선생님하고 새벽 이슬님 2번 차익 실현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14.86, 11.36, 예쁜 공대님 8.48, 그리고 두 번째 15.37, 14.43. 그리고 태빈 선생님 22.65, 12.34, 8.59. 거래대금이 7천억씩 8천억씩 터지는 종목에서 얼마나 못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못 들어가겠어? 5억 들어가신 거죠. 8천억씩 터지는 종목에 5억 못 들어가? 한 분이? 10억은 못 들어가겠어? 주리달자 선생님 카카오뱅크 6%, 7%, 압박님 5.4%, 케빈님 아까 19,000원 뭐
21,000원 이런 물량들 29% 30%. 아프리카 TV 4.92%. 미래나노텍 우린 또 차익 실현 전량하고 또 편입하고. 이게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계좌예요. 44%. 이게 19,000원 편입 물량이겠죠. 28,700원 차익 실현 물량이겠죠. 평균 단가 19,848원이잖아. 이거를 왜 못하시냐고 여러분들은. 욕심을 내셔서 못하는 거야. 어떤 욕심이요? 죄송스럽지만 과금하기는 싫고 돈 내긴 싫고 공짜로 일주일 내내 잘 보세요. 11월 3일 방송 화면 날짜예요. 11월 3일, 4일, 8일, 9일, 7일은 왜 없냐? 6일날 방송을 제가 안 나갔죠. 그러니까 6일이 아니라 4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을 안 했단 말이에요. 박영훈 대표님이 대신하시고. 그러고 나서 10일날 11일날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2,500개 종목에서 5개 종목을 오픈하는데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카카오뱅크를 넣어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금을 하기 싫으면 돈 내기 싫으시면 이렇게까지 악을 쓰고 몇 시간씩 교육해드리고 카카오뱅크입니다 하면은 편입해서 대박 수익 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와서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 주세요 이러고 계신다니까. 지난주까지는 뭐였어요? 어제 그제 지난주 뭐 중반까지는 금양 같은 종목 주세요. 금양보다 더 훌륭한 종목 카카오뱅크입니다 해도 여러분들은 이래. 7일, 8일, 9일, 10일, 11일까지 계속 카카오뱅크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응? 방송에서 계속 카카오뱅크. 야간 교육할 때 계속 카카오뱅크. 펀더멘탈적인 부분 설명을 드립니다. 응? 지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띵똥띵띵 했죠? 응? 다시 말씀드려요.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내일 아침에 돼서 정신없는데 전화해가지고 나 가입 빨리 처리해주세요. 나 지금 바로 문자 받아야 돼. 이거 하지 마시고 카톡방에서 나 매매 사인 받아야 돼. 이거 아침에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시고 새벽 3시까지는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직접 받으니까 일로 전화하세요. 새벽 3시까지는. 이조원장의 수익 안 내면 언제 수익 낼 거냐고 지금. 응? 카카오페이에 이어서 카카오뱅크도 똑같습니다. 얘가 실적이 좋아요? 응? 안 좋죠. 눈으로 봐도 안 좋죠. 지금 예를 들어서 순이익 부분이 KB금융하고 신한지주가 4조 5조 나와요. 순이익이 4조 5조. 4조 5조. 얘 그러니까 금융사로 분류가 안 돼요.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는 카카오뱅크에서 은행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여도 성장성이 뛰어난 거지 비싼 거죠. 지금 4억 7,700만 주짜리예요. 얘가.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4조. 응? 14조짜리에 이건 아니지.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저평가로 볼 수 없습니다. 시가총액 43조까지 올랐던 애가 10조 미만으로 깨져 내려갔었죠. 43조에서 10조 미만. 고점 대비 80% 이상 빠진 거예요. 그 이유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자. 수급과 심리만 놓고 보자. 심리라는 거는 이런 게 심리입니다. 왜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냐면 이거거든요. 카카오뱅크의 최대 실적 달성. 카카오페이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방송 주말 방송까지 모든 방송에 모든 케이블 경제 TV는 다 자기들이 추천했다고 얘기했겠죠.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면서 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대 실적 달성했고 영업이익이 1,046억이다. 처음으로 1,000억 넘겼다. 초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근데 윤정두가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케미칼 시가총액 18조까지 올라온 종목에 분기 영업이익이 1조 넘겼다? 그거는 엄청난 호재는 아닙니다. 18조짜리가 분기 1조 영업이익 냈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평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주가를 당기기 위한 명분은 될 수 있죠. 너 왜 사니? 라고 했을 때 메이저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실적이 개선돼요. 저평가는 아니지만 이 실적 그 개선폭의 흐름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카카오뱅크도 똑같은 거예요. 이 영업이익이 저평가 상태는 절대 아니고요.
더 심각한 걸 보여드릴게요. 심각하다는 건 뭐냐면 윤정두 방에 VVIP 회원님들이나 또 불기둥 마스터 방에 윤정두 전략을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불기둥 마스터 방이 뭐야? 윤정두가 카톡까지 운영하기 힘드니까 윤정두 전략을 불기둥 마스터 방에서 불기둥 마스터님하고 이런 분들이 같이 윤정두 거 동영상 올라가고 윤정두 매매 사인 올라가고 똑같진 않겠지. VVIP하고는 차별화는 있겠죠. 그 상태에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드리는 거죠. VVIP 방은 하루 종일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장중에, 그러니까 그 교육 받으시는 거고. 이거는 영업이익 1046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런 방송을 누군가에게 보고 무료 방송에서 누군가에게 보셨다면은 그걸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게 분기예요. 아까 맨 처음 보여드린 거는 연간이고 분기의 영업이익이 1070조로 예상이 됐어요. 아니 1070억. 1070억의 예상치. 근데 나온 게 1045억이야. 그러면은 그 영업이익이 뭐 1070억 예상했는데 1046억 나왔다고 해서 그게 좀 덜 나와서 윤정두가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 아니에요. 응?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왔다고 그거 갖고 호들갑 떠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지금 1000억 나온 게 뭐 사상 최대치고 끝내준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기관 투자자의 전망은 6개월 전에 얼마? 1,400억까지 예상했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1,400억 예상했던 게 이렇게 악화된 거예요, 사실은. 1,400억 예상한 게 1,040억 나왔어. 예상치의 30% 수준이 덜 나온 겁니다. 이해되세요? 물론 6개월 전 주가 대비해서는 지금의 주가가 원체 바닥이니까, 예? 이렇게 고점에서 이만큼 80%씩 막 최고 고점 대비 밀려 내려와 있으니까 그 당시에 1,400억 시가총액 대비해서 1,400억과 지금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1,000억, 이게 더 뭐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펀더멘털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평가가 아니까 둘 다. 그럼 결론은 컨센서스가 하향됐는데 하향된 컨센서스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와 끝내줍니다 하면 여러분이 듣더라도 웃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응? 우리 아들내미가 100점 받아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봐라 아 이거 100점도 못 받고 90점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좀너뭐좀뭐 쉬었어 오케이 오케이 80점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그래 80점 오케이 했는데 80점 나왔어. 원래 100점 맞아야 돼 내가. 그럼 야 끝내주게 잘했네 이렇게 얘기하나? 명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 결론은 펀더멘탈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걸 계속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보통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자 이쯤에서 한번 봅시다. 뭘 보냐면 네이버 응? 역대적으로 고점에서부터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고점에서부터 하락률을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얼마? 58.39입니다. 58.39. 근데 문제는 바닥 대비 24% 돌려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80% 수준의 70%대 조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던 네이버가 76조까지 올라왔던 네이버가 고점 대비 75%, 76%. 이게 낙폭 과대이긴 하지만 펀더멘탈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까지 밀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프리미엄이 많이 깨져 내려갔다. 카카오 마찬가지. 얘도 한 80% 가까이 77조까지 올랐었어요. 얘가 시가총액 3위 77조. 최고점 대비 지금 66% 빠져 있죠. 얘도 바닥 대비 26% 올라 있어요. 얼마야? 한 80% 밀려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크래프튼 신규 상장주 기준에서 극대형주 얘 시가총액 12, 11위, 12위 뭐 이렇게 놓여져 있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바닥 대비 34% 올라왔어요. 고점 대비해서는요. 얘도 한 80% 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야 대박 나셨죠 축하드립니다. 뺨싸대기 맞아 어디 가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우리는 9월 달에 악을 쓰고 신규 가입자 9월 달에 악을 쓰고 답하세요라고 했고 지금에 와서 대바닥에서 왜 들어갔냐고 실적 좋아서 들어갔냐고 그게 아니라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저평가 부분이 아니고
메이저가 거래를 터뜨리면서 돌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고 들어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어느 정도 고점만 형성돼도 자르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 근데 이거를 야, 이 끝내줍니다 하고 들어갔다면 진짜 큰일 난다는 얘기지. 시장에서 여러분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퇴출된다는 얘기예요. 얘 얼마? 바닥 대비 31% 올라왔죠. 그럼 얘도 한 80% 가까이 빠진 거야. SK그룹주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 이거 들어갔었잖아요. 작년 8월 2일부터 해서 보름 만에 더블 26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죠. 고점 대비 74% 빠져있어. 낙폭 과대주라고 들어가거나 혹은 지금 반등 나오는데 끝내줍니다. 막연히 들어가면 죽을 수 있어요. 얘도 지금 거래대금이 없죠. 가격 반발력만 나왔잖아. 그죠? SK I 테크놀로지 얘도. 즉 37%씩 올라왔는데 80%씩 밀려 내려간 종목군들에 대해서 반등이 이 정도 나왔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옥석 가리기를 여기서 하시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네들이 또 주춤거리면 그땐 과감하게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고 그때 과감하게 늦게 들어간 물량이 있다면 손절하고 나오시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거래 터질 때까지. 카카오페이도 지금 거래량이 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종목군 중에서 가장 많이 83%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카카오페이도 당연히 수익을 냈고 저수익을 다 잡아냈고 중요한 거는 카카오뱅크를 본다. 뱅크는 왜? 시가총액 규모도 월등하지만 시가총액 규모뿐만 아니라 이번 반등에서 거래대금도 월등하다. 카카오페이가 80%대 올라왔지만 카카오뱅크도 저점 대비해서 74%가 올라왔고 카카오페이는 상한가에 안 차고 끝났지만 얘는 고점에서 밀렸잖아요. 고점에서 밀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얘는 카카오페이만큼 얘도 올라온 거예요. 고점에서 이번에 미끄러진 게 얼마? 6%잖아요. 그거를 역산해서 넣으면 80%대 중반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그런 흐름이라면 카카오뱅크의 흐름이 낫죠. 왜? 거래대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간 단위 거래대금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거래량의 기준이 아니다. 거래량만 놓고 보면은 상장 이후에 주간 단위 거래량을 다 터뜨리고 와 대박이다 하겠지만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면 아직도 모자라요. 아직도.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 부분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대처를 못하시면은 또다시 고점 찍고 밀리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차익 실현하는데 거기서 고점에서 맴돌고 있는 거야. 금양 우리는 싹 다 차익 실현했는데 아이고 금양 어떻게 할까 이러고 계시는 거야. 되겠냐고. 카카오뱅크 계좌 코인원 제휴 11월 9일 이거는 뭐라 그랬으니까 심리라 그랬죠. 심리. 재료 소문에 사서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우물한 개구리식의 얘기하지 말고 그런 종목도 있고 이렇게 카카오뱅크처럼 거래 터지고 더 가는 종목도 있고 근데 거래 터지고 더 가는데 거기다 대고 11월 2일 날 나온 뭐 뉴스 내용 가지고 야 이래서 갔습니다. 더 올라가니까 혹은 야 이거 다 노출된 거니까 야 어떻게 하루에 20% 올라가 거기서 다 팔아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결론은 카카오뱅크가 거래가 완전히 대바닥권까지 내려갔다가 거래가 1,000억 이상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인 게 11월 2일이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움직인 게. 그게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인데 11월 2일 날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 순위에서 3위 안에 들어왔죠. 1,000억의 기준이면은 카카오뱅크가 그 당시 기준에 뭐 19,000원, 18,000원 뭐 이렇게 했는데 2만 원이라고 기준 잡아도 최소 500만 주 이상 터져야 됩니다. 500만 주. 그리고 9시 10분에 50만 주, 9시 30분에 20%, 100만 주, 10시까지 30%, 150만 주가 터지고 양봉해야 돼. 그런데 벌써 이미 11월 2일에는 9시 27분, 9시 반이라고 치고요. 그럼 1,000억에 20%니까 200억만 터지면 되는데 900억이 넘겨졌어. 이미 900억이. 그러면 그 앞전부터 거래가 있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시초가 대비해서 17,650원 대비해서 쭉 뻗어 올라오는 양봉일 때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얼마에 샀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빠르신 분들은 18,000원, 18,500원에 산단 말이에요. 평상시의 변동률이
1~2%, 2~3% 별로 안 나오다가 거래가 빵 터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변동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2~3% 혹은 4~5% 움직였어. 5% 움직였어. 시가 대비 3%, 5%. 그럼 그게 18,000원, 18,500원 이렇게 돼. 어쨌든 19,000원 기준에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럼 편입은 어디서 해요? 19,000원 전후에서 다 된 거야. 벌써 이미. 그러고 나서 29,400원이니까 얼마 그렇게만 따져도 그게 50%라는 얘기예요. 그게 50%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계속이야. 지금 여러분들 같이 방송 듣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문자 보내고 아니라 가입하고 입금하시고 입금 문자 오는 거고, 카드 하신 분들은 모르겠어. 뭐 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정형화된 게 이게 벌써 여러분들께 그 이전에, 예? 그 이전에 다 해드린 거잖아요. 교육을 1~2년 전부터 해드린 게 아니잖아. 이 교육은 결론적으로 특별한 케이스 15%까지 편입할 수 있다의 기준인데, 거래대금이 10시 기준에 11월 2일입니다. 10시 기준에 이미 거래대금이 1위, 2위, 3위.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었고, 카카오뱅크는 올라가는 흐름에 금양의 기준도. 금양도 이거 얼마나 좋은 가격이야. 응? 이거를 41,000원까지 수익을 다 잡아내는데. 그러니까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준점을 잡고 대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월 2일에도 매매 사인이 2차례 이상 나간 겁니다. 응? 저점에서부터 돌릴 때의 흐름, 이런 거. 그러고 나서 11월 3일이죠. 이게 이제 매일매일 있다 보니까 중간 걸 다 생략하고 다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녹화 방송 다 보시거나 거기 위에 있어요. 공지사항에 보시면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셨어요? VIP 방에는 장중 실시간 방송 못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사실상 뭐 지금 저희 뭐 연구원이 저랑 똑같이 뭐 새벽에 밤을 새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병행을 해라라고 이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또 방송 출연을 시켜가면서 하는 건데, 그 친구가 뭐 이걸 다 이렇게 이 시간까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장중 방송은 VVIP 전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장중에 동영상 전략 및 매매 사인 별도로 채팅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좀 이따 이제 제가 늦더라도 우리 VIP 불기둥방 회원님들 종목 AS 해달라는, 포트폴리오 AS 해달라는 건 늦더라도 짧게 전부 해드릴 거예요. 어차피 이제 뭐 우리 종목 위주로 채우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요 교육 마저 해드리면은 카카오뱅크의 기준에 보시면 얼마야? 11월 3일날 2천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리죠. 왜냐면 2일날 뭐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고 마감이 됐어요. 그 거래 2,6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5천억 가까이 터진 거예요. 그 2,600만 주 5천억이 터졌으니까 20%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2,600만 주의 80%의 비중 거래량을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2천만 주의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11월 3일 날. 그런데 그날 전체적인 시장이 눌리게 되고 카카오뱅크가 얼마까지 밀려요? 18,800원까지 내려갑니다. 18,800원. 그럼 어떻게 해요? 18,800원에서 돌릴 때 우리는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 거래가 굉장히 많이 둔화되어 있었지만 이미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였고 되돌리는 힘의 강도가 상당했고, 그래서 우리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19,000원 수준, 19,000원 초반, 그리고 공식적인 문자는 19,400원 또 19,700원 이런 식으로 추가 문자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야간에 교육 또 해드리죠. 카카오뱅크의 거래량이, 기준 거래량이 이제는 이 길의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 2,600만 주에 70%. 그렇게 되면 대략 공격적이신 분들 1,500만 주만 터져도 그러면 한 3,000억 터지니까, 그러면 3,000억의 기준이면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9시 5분에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그 시장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2.27% 등락범위 23,300원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카카오뱅크 편입의 기준 설정. 차익 실현 범위를 5%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거는 차익 실현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22,000원 편입, 응? 단기로 잡혀서 여기까지만 해도 이거를 이제 스윙으로 20%로 늘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실려야 들어간다는데 거래가 둔화됐으면 이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일까지는 10%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야간 방송에 금요일 야간 방송이 아니라 6일 야간 방송에 그렇게 해서 이 날이 언제 4일이죠.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었고 6일 야간 방송에 카카오뱅크 분봉 보면서 우리가 되돌릴 때 편입의 기준 설정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내용. 그리고 7일 날이 월요일입니다. 7일 날 월요일에도 눌림목 마이너스 1.43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거래가 다소 둔화돼 있었어요. 9시 10분 기준이면 거래가 실릴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렇지만은 눌림목을 이용해서 우리는 추세 매매로 간다. 최소한의 범위의 추세 매매로 간다. 그리고 11월 8일 기준에도 또 요거는 500만 주의 죄송합니다만 잘못 올라간 거죠. 1,500만 주죠. 1,500만 주의 기준에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8일 기준까지도 계속 눌려 있을 때 요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1,500만 주는 요거는 실릴 수 있었던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 9일 날에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7, 8 이틀 동안에 월화 이틀 동안에 둔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이번에는 설정해 봅시다. 1,000만 주만 설정이 돼도 2천억 수준이니까 2천억 이상이니까 그러면 거래대금 10위 안에는 들어옵니다. 그 정도만 유지되면은 그럼 최소 범위 지난주에 형성된 거래대금이 1조였어요. 1조에 70%만 7천억이었습니다. 7천억. 그러니까 7천억에 70%만 실리면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카카오페이하고 헷갈리는데 1조 그러니까 이 전주에 형성된 그 거래대금 그 기준에 70% 7천억 이상만 형성이 돼도 추세적인 매매 기준이 된다. 1,000만 주 잡자. 해놨는데 이제 11월 9일 날 터진 거죠. 11월 9일 날 전체 시장이 다 같이 긍정적으로 터진 거죠. 그래서 9시부터 해서 1.85%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가 한 번, 이날 4번인가 5번 나왔을 거예요. 5번. 5번. 이렇게 해서 한 번, 그리고 2번. 9시 10분에 원하는 거래에 10%만 실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1,000만 주 실리기를 원했는데 120만 주 실리고 양봉이에요. 어떻게? 추가 편입. 22,600원에 5% 올라와 있을 텐데 추가 편입. 신규 편입자 5% 추가해서 15% 채우십시오. 맨 처음에 10% 이렇게 채웠잖아요. 1.85에서 10% 편입. 그리고 5% 추가해서 15% 편입. 그리고 전략 잡아서 올려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이 동영상 올려드리는 거를 이제 불기둥방에 동영상을 같이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정해 드렸는데 이날만 문자가 5번 나갑니다. 매수 사인만 5번. 11월 9일 날. 그리고 10일 날에도 1,0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고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거래대금은 이제 19,000원일 때하고 19,000원 1,000만 주면 1,900억이잖아요. 근데 23,000원일 때는 1,000만 주면 얼마예요? 2,300억이죠. 차이가 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1,500만 주에서 낮춰놓은 거래 대금을 그대로 유지를 한 거예요. 10일 날은 23,200원 정도에 한 번 나가고 이날은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전체 시장이 제한적이어서 멈춰 있었고 그다음 11일 날 같은 경우도 개장 전에 매일매일 방송에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월요일 날 또 보자고 했어요. 분명히. 예? 그렇게 해서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는데 시초가 돌파하는 기준 장중 고점을 돌파하는 기준, 그 다음에 장중에 저점 형성하고 2% 돌릴 때의 기준, 이럴 때 계속 따라붙을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11.76, 벌써 이미 우리는 20% 다 채워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신규 가입자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뭐 우리가 카카오뱅크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금양도 또 미래나노텍도 일부씩 가지고 있었는데 개장 초에 그들은 다 차익 실현 끝. 카카오뱅크는요
VI가 들어갑니다. 동시효과부터. 어떻게 해요? VI 오케이. 시초가 26,300원 오케이. 눌렸어? 25,000원까지? 그러더니 돌려? 프로그램에 매수가 들어와? 오케이. 우리 얼마까지 따라붙어요? 15%까지 따라붙죠. 오케이. 25,650원 편입. 9시 15분에 편입. 왜? 거래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 있죠. 340만 주. 340만 주면은 9시 반까지 만약에 500만 주 터지면 거래량 2,500만 주 나온다는 거예요. 2,500만 주면은 앞전에 11월 2일 날 2,600만 주 터지고 20%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거래대금보다 훨씬 높아지죠. 왜?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계산법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시니까 윤정두가 그런 계산을 하니까 윤정두를 믿고 대처하시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2,565만 주, 25,650원 편입. 그 기준이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쪽의 매수가 9시 20분에 50만 주 들어옵니다. 50만 주면요. 굉장한 거죠. 지금 9시 15분까지 거래가 얼마 터져 있어요? 350만 주 중에서 9시 20분까지 기준에 더 터졌겠지만은 그 중에 50만 주가 일단 프로그램 매수다. 순매수 기준에. 매도와 매수 병행으로 순매수 기준에. 그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수급 동향에 의한 주가 변동이라는 거죠.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뭐 예단하지 말고 부채도자야?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거래가 수반되는구나. 메이저가 사고 있구나. 그러니까 10시 8분에 26,150원입니다. 10시 8분에 26,150원인데 13.94예요. 우린 15%까지 따라붙기로 했어요. 10시 8분이면 10시라고 잡고 우리가 원하는 거래의 20%가 30%가 터지는 거죠. 그럼 이건 최소 200만 주 이상 터진다는 거예요. 2천만 주 이상. 2천만 주 이상 터지는 건데 그 2천만 주의 고점을 추가적으로 넘긴다고 치면 그 이상 터지겠죠. 추가적으로 넘길 수 있을까? 넘길 수 있다는 거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 11월 2일 날 2,600만 주 터지면서 20% 수준의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20% 수준의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15%까지 따라붙는 거를 그냥 카카오뱅크 좋아요. 얘가 끝내줘요. 뉴스 나왔어요. 이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게 나와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부터 해서의 기준에 메이저가 사느냐. 메이저가 사느냐. 메이저가 사느냐. 그렇게 해서 메이저가 윗방향으로 사면서 거래가 터졌느냐. 지금 분명히 9시 20분까지 50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현재가 보시면 어때요? 127만 주가 들어와 있어요. 127만 주가. 127만 주가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 고점 대비 윗꼬리 3분의 1, 아래 2분의 1 이렇게 눌리거나 했을 때 또 거래대금 최상위이면 또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최상위이면 이건 뭐 무조건 들여다보면서 편입 설정을 하는 거죠. 11시 3분에 11시 3분에 26,550원인데 26,600원까지가 15%대예요. 15좀 땡땡이 아니라 우리는 15.99까지 따라간단 말이야. 거래량은요. 900만 주가 터졌어. 900만 주가. 이러면 2,500만 주 넘긴다라고 해석을 하고 똑같은 2,500, 2,600만 주여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월등히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15%까지 따라 붙는다의 기준이고 조금 전에 보신 프로그램 수급의 범위가 50만 주에서 140만 주까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140만 주. 11시 2분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그 결과물은 차익실현 결과물까지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일단은 프로그램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의 매수와 매도량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순매수량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현재 거래량을 감안했을 때 이 카카오뱅크는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양처럼 또 일부의
한 방향성의 프로그램 쪽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양과는 다르게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 14조까지 올라오면서의 흐름에, 예? 메이저들이 치고 들어올리면서 주가를 땡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쪽에 기준을 잡아야죠. 근데 잘 보시면 11시 2분까지 140만 주 들어오다가 11시 20분에 30만 주가 차익 실현으로 나갔어. 이게 차익 실현일지 손바뀜일지는 몰라요. 차익 실현일지 손바뀜일지는 몰라요. 그래서 더 지켜보는 거야. 어느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프로그램이 바뀌는지, 아니면 계속 팔고 나가, 혹은 손바뀜인데 어느 쪽에서 파는데 사줬던 쪽이 방어를 안 해.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 프로그램 매수 이게 한 명이야? 한 명이 아니란 말이죠. 소형주 특정 종목은 몇몇 창구에서 뭐 그들만의 매매를 하는 기준이지만, 여기는 이게 지금 한 명이서 이걸 14조짜리를 갖고 논다? 그러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여러 팀들이 붙어 있겠지. 근데 어느 쪽이 더 강할 것이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뭐 공매도 또 대차 상환 물량을 사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쪽에 손바뀜이다라고 한다면 매수하던 쪽이 대사주는 모습이 어느 가격대에선가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준다면 재편입하기가 어려운 거고, 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옳고,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이게 차익 실현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또 차익 실현하던 쪽이 어디에서 재편입, 신규 편입, 뭐 추가 편입 뭐 이런 거를 단행을 해줄지, 그걸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카카오뱅크는 저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 상태에서 결론은 안타깝게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돼 버립니다. 안 들어와요. 결국은 손바뀜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윤 정도는 이제 내일 7시 이전에 한번 봐야죠. 내일 7시 이전에 봐가지고 뭘 봐요? 그들이 손이 바뀐 건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빠져나갔는지 창구 동향을 통해서 추정을 또 한 번 해보는 거죠. 추정. 확정이 아니라 추정. 그래서 매직 계산기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재매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재매수 없습니다. 차익 실현 단행합니다. 응? 차익 실현하고 재매수 안 합니다. 뭐 이거를 무슨 뭐 부채도사처럼 뭐 부채 하는 것도 아니고 차익 실현 안 합니다. 응?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을 28,900원, 28,500원에 해드릴 때 그 시점에 그 위치가 46만 주까지. 그럼 우리가 마지막 매수할 때가 얼마였어요? 26,600원이야. 26,600원 매수할 때 40만 주대였단 말이에요. 그 40만 주대까지 내려왔어. 수급 논리로만 따진다면, 얘를 뭐 뉴스 나왔다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수급 논리로만 따진다면 그렇게 돼 있을 때 결론은요? 뭐 결론은요야. 수급이 빠져나갔으니까 조금 뭐 아쉬움이 있더라도, 아 나 여기서 단타 더 치고 싶은데, 수익 더 내고 싶은데 아쉬움이 있더라도 결론은 차익 실현하고 월요일날 보면 되는 거야. 월요일날 기회를 잡으면 돼. 근데 이 물량이 더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더 빠져나가요. 그렇게 해서 텍스 전략으로 이렇게 차익 실현하십시오 올려드리고, 불기둥 마스터님이 한 번 더 올려줘요. 고점 29,4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린 게 12시 17분이에요. 미련 갖고 안 파시는 분들이 꼭 계셔. 1시간 반이나 지났어. 1시간 반이나 지났는데 그 사이에 고점 29,400원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랐다고.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라고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29,000원 전후 그 기준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조금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갈등도 생겼지만, 아니야. 저건 들어온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내가 10% 이상 수익 났을 때, 10% 미만일 때, 또 시가총액이 뭐 5조 이상 이런 종목에서의 차익 실현 기준 범위, 그냥 기분 좋다고 팔고 기분 좋다고 사고 이게 아니라고. 이런 기준점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 차트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프로그램 40만 주 들어오고 갭상승 이후에 이런 흐름이야. 요거를 요 꼬리를 넘기는 흐름, 그게 장중 고점이죠.
또 시초가가 여기였는데 밀렸다가 돌렸으니까 시초가 넘기는 흐름. 또 장중 저점에서 돌릴 때의 흐름. 모든 걸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우리는 계속 들여다보던 종목이고 일단 20%를 갖고 있어요. 인날 산 게 아니라 갖고 있잖아. 그럼 차익 실현할래? 가져갈래요? 목표 주가 원래 얼마였어요? 25,000원이었죠. 차익 실현할래? 갖고 갈래인데 목표 주가 왔으니까 차익 실현하세요. 그건 기술적 분석 조차를 못하는 애들이라니까요. 주봉 단위에서 월봉으로 양봉으로 쫙 뻗어 올라와 있고 거래가 터져 있는데 이걸 왜 차익 실현해? 거기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하는 거지. 근데 안 내려와. 그러더니 프로그램 매수가 100만 주가 더 들어와. 140만 주야. 악을 썼죠. 동영상에서. 동영상 보셨잖아요. 악을 쓰죠. 매수하세요. 왜 매수 못해요? 매수하세요. 왜 매수 못해요?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이것도 팔고 매수하세요. 어느 거 못 팔아. 그냥 파세요. 전일 32,000원 수준에 샀던 거 그냥 목요일날 32,000원에 또 샀던 거 33,000원대 전량 매도.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22,250원이었나요? 그거 산 거 24,000원대 전량 차익 실현 10% 먹었으면 됐지. 몇 번을 먹는 거야 그게. 다 차익 실현 끝. 휴바시스? 도저히 죄송한데 손절 다 날려. 손절하고 끝. 카카오뱅크 사세요 빨리. 빨리 사세요. 하루에 거래대금 이렇게 터지는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거기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다 같이 움직여. 다 같이 움직여. 카카오페이가 조금 더 변동성이 크다고 걔를 대장으로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가 대장입니다. 거래대금 빵빵해. 프로그램 143만 주야. 매수.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자락 매수 자락이 어디야? 26,600원이 요 정도 수준이에요. 26,600원. 여기까지가 매수인가 여기까지가. 그런데 다만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는 매수는 맞는데 프로그램이 조금 나와? 110만 주야? 요거 찝찝한데 그래도 매수. 왜? 다시금 대살 수도 있어요. 조금 나왔다가 그건 손바뀜 혹은 차익 실현했다 재편임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계속 팔아. 개인들은 이제 흥분하죠. VI 쪽까지 막 달려가고 하니까 흥분하죠. 거래도 막 터져. 근데 프로그램은 팔아. 물론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적인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게 이거 하나니까. 뭐 장중에 무슨 뭐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실시간 따라잡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돈 얼마 내고 들으세요. 걔네들 금융당국이 싹 다 잡아드려야 된다니까. 그걸 방송 나와서도 막 마케팅하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국전산본부가 이름이 코스콤으로 바뀌었습니다. 코스콤이 모든 체결 시세와 모든 수급을 전부 거기서 관장을 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줘서 우리한테 그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 거래를 대행해 주는 애들이 증권사인 거예요. 예? 증권사 스스로 매매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코스콤이 모든 걸 하는데 그 코스콤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하루에 6번인가 뿐이 안 싸줘요. 그것도 추정치. 확정치도 아니고 6번을 추정치를 싸줍니다. 근데 그게 맞느냐? 장 끝나고 보면 거의 안 맞아 잘. 근데 지들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장중 실시간 외국인기관 따라잡기를 얘기를 해요. 그 한국경제TV는 그거 팔아먹고 있죠. 돈 받고. 우리 그 박 대표님. 안 되지. 내가 통화할 때도 얘기했어. 이거 사기잖아요. 그래서 낄낄 웃어. 그러면 안 되죠. 연세 드시고. 얘기했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거를 그 이전에 이 누구라고 있어 또 하나. 증권사 소형증권사 센터장 하셨던 분. 두 분 다 우리 회사에 2016년도에 1년씩 계셨죠. 6개월 뭐 이렇게. 그분이 처음에 다른 운영사 거 갖고 와서 이거 외국기관 실시간. 아니 왜 센터장까지 하신 분이 왜 그러세요? 아무리 회사 그만뒀어도 냄새나게 구리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시스템 자체도 뻥나고 전산 자체를 쏴주질 않는데 걔네들 마케팅하는 거 그 휘둘리면 되겠어요. 그 원천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 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 실시간으로 안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쪽에 우리가 일정 범위를 의존을 한 건데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의존을 한 거지 맹신을 하고 매매를 한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30만 주까지 프로그램 수급이 줄어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 끝나고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프로그램은 줄었지만은 이 카카오뱅크가 20%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뭡니까? 뭐긴 뭐야? 수급이 들어온 거지 메이저들이. 30만 주까지 줄었다가 42만 주로 끝났고 외국인들은 자체 수급을 117만 주를 샀고 기관도 71만 주를 샀고 매도와
매도와 매수를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부분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 매도가 외국인들로 잡히는 게 맞고요. 그다음 매수 부분은 프로그램 이외에 외국인이 자체적인 수급이 더 들어온 거고. 그리고 3,200만 주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의 기준 얼마예요? 880만 주, 900만 주 정도 되죠. 900만 주면 어떻게 돼요? 30%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관여도가 30%짜리 종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가 30% 수준이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갔고 우리가 수익 무지하게 냈잖아요. 그 객관적으로 보시면 이래요. 금양의 11월 9일이라든가 10월 28일 날 상한가 가는 그런 흐름. 그 흐름 보시면은 잠시만요. 마우스가 막 어디 가 있어갖고. 순매수 보시면 이날 170만 주 프로그램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날 85만 주 들어왔어. 그럼 2100만 주하고 1900만 주인데 그냥 매수로만 보시면 순매수 말고 매수로만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300만 주에 기관이 3만 주니까 300만 주야. 그럼 얼마? 15%예요. 1900만 주의 관여도가 외국인이 15%뿐이 안 돼요. 그리고 상한가 수준까지 간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28일 날 2100만 주 기준인데 대략적으로 380만 주니까 20%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전체 거래량에 외국인이나 기관들 메이저의 관여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대형주일수록 그렇게 관여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들 외국 기관의 매매 방향성대로 쫓아가서 방향성 잡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소형주들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은 뭐 예를 들면 대성창2? 대성창2도 16%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교육인 거고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장중에 들으시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누적이 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얘 보면 어떻게 돼요? 2,500만 주 거래량의 외국인 매수와 매도해서 매수를 기준 잡으면 200만 주죠. 8%뿐이 안 되죠. 관여도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메이저의 관여도가 없이 이런 1,000억짜리 종목에 누군가가 매수 매도 해서 주가를 땡겨놨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잖아. 추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 친구가 팔지 살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외국인 기관이 매매를 하는 쪽은 그 추정치를 가져갈 수가 있다. 금양 같은 경우에도 170만 주 매수했어. 그 다음에 보니까 차익 실현을 계속. 그 다음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니까 변동이 확장됐는데 또 팔아. 근데 그 비중이 5,800만 주에서 몇 퍼센트의 비중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 카카오뱅크는 4억 7,700만 주짜란 말이야. 반올림해서 4억 7,700만 주. 그 종목에 개인들이 뭐 단기적으로 물량 조금 팔렸다고 해서 뺏겼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거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주로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짧게 조금 위험하다 하면은 차익 실현하고 시가총액 14조짜리에서 며칠 만에 지금 13조까지 내려왔죠. 14조 수준의 그런 종목에서 며칠 만에 50%에 가까운 그런 수익을 냈는데 20% 비중에 차익 실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상향을 했다가도 차익 실현하십시오. 초록 색깔 중립, 빨간 색깔 편입, 파란 색깔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다 11월 2일에도 윗꼬리가 3분의 1, 2분의 1 그렇게 달리고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1월 2일 맨 마지막 오른쪽 봉 보시면 3분의 1 꼬리잖아요. 거래가 터져 있는 3분의 1 꼬리. 저것을 감싸 안고 돌린다. 혹은 주봉에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땡큐 하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윤정두가 굉장히 멀리 당겨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상장 이후의 흐름을 전부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동그라미 쳐드린 게 왼쪽에 신규 상장 이후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쟤들은 왜 사니?
펀드에 돈이 들어오니까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시장 수익률 추정치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매매했다가 아니다 싶다 해서 나온 게 얼마였어요? 7만 원이었죠. 9월 15일 날 7만 원. 마지막 기준점이 매매 사인 교육 1%입니다. 본 게 여기 30% 비중의 금융주로 본 거는 9만 원의 전량차익 실현했죠. 여기 최고점. 9만 원의 전량차익 실현하고 거래가 계속 둔화돼. 눈에 띄게 둔화되죠. 거래가. 그런데 거래가 한번 여기서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9월 중순에 매수의 기준이 한번 나간 거고, 그러고 나서 거래가 안 실려? 그럼 끝났다. 다 빼자. 그러고 나서 이만큼까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으신 거 있잖아. 무릎에 서서 어깨 판다고. 응? 투자 격언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깨에 팔고 싶어요. 나는 어깨에서만 팔면 돼요. 나는 욕심 없어요. 그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해놓고 예를 들면 금연 같은 경우에 39,000원, 4만 원에 다 팝니다. 매도, 전량 매도 문자를 몇 번을 보내드려도 옆집에서는 저 A라는 전문가는 갖고 가라는데 그런 애들하고 저하고를 왜 비교를 하세요? 기분 나쁘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응? 카카오뱅크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카카오뱅크가 월요일날 또 급등 나오면은 윤정도 저거 이러신단 말이야. 잘라줄 때 잘라주지 않으면은 마지막 자락에서 낭패를 봅니다. 카카오뱅크 맨 처음에 저렇게 움직일 때 신규 상장 이후에 거래대금 3조씩 터뜨리면서 상한가 갈 때 시가총액이 43조까지 올라갈 때 그럴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리죠. 아무것도. 얘가 끝내준대. 야 신한은행 이거 다 망했지. 카카오지 무조건 카카오뱅크지. 다 망했어. 얘가 1등이야 이제. 그러면서 뭐 20만 원 30만 원 갈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윤정도 뭐라 했습니까? 저평가가 아닌 구간에서 자꾸 그런 걸 귀에 담으시면 안 된다. 저평가가 아니다는 걸 명확히 하시고 그 다음 범위에 기술적으로 본다. 근데 기술적인 범위에 거래가 확 줄었어. 쳐다봐 안 쳐다봐 안 쳐다본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한번 또 들어갔다고 치면 들어갔는데 밀려. 손절이죠. 근데 그걸 오기를 부리고 더 갈 거야. 자기 전에 빠져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가 아닌데 거래량으로 따졌을 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수급이 메이저가 사는 게 한 개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낙폭과단이 끝내주느니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윤정도 니는 왜 갖고 가니? 라고 한다면 그럼 그걸 땡겨서 보는 거예요. 땡겨서 보여드렸을 때 지금 수급이 코딱지만큼이지만 여기서 수급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 가능성은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다. 공매도 대차 여태까지 해왔던 쪽이 나 여기서 차익 실현할래. 혹은 마지막 때린 물량이 나 여기서 손절할래. 그건 들어올 수 있다. 요 수급만 놓고 보셔라. 그리고 거래량 봐야 되는데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거래량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럼 뭘 봐야 되냐? 거래대금을 놓고 봐라. 거래대금 개뿔 실린 게 없다. 이거 이날 실린 게 11월 2일이에요. 11월 2일 날 20% 올려놨는데 그때 거래대금이 5천억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20% 나오려면 5천억만 터지면 돼? 에이 진짜 참 욕심쟁이들 이기주의자야 아주. 아니 5천억 터지고 20% 올렸으니까 주가는 벌써 만원짜리면 12,000원 돼 있는 거잖아요. 12,000원짜리 또 5천억이면 얼마야? 5천만 주가 아니라 이때는 4천만 주만 터져도 4,800억에 조금 더 오를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이 하면 돼? 거래대금 더 터져야죠. 더 터져야죠. 그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다못해 요 정도 요 거래대금도 못 터뜨리면서 뭘 주가가 더 땡겨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1조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도. 그죠? 그래서 저 거래대금을 보여드린 거예요. 거래대금이 실리면 더 소름 돋는 건 뭐예요? 우리가 39,000원이 공모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격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39,000원까지도. 왜? 공모가격이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상장할 때 기준을 잡아서 공모가격이 형성되는 거니까. 그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형성되는 거 아니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 보니까. 중간에 좀 변한 게 있다 할지라도 거래대금만 터져주면 낙폭과대라는 가장 또 기술적으로 좋은 내용이 있고 거래 터지고 수급만 여기서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39,000원까지 열어두십시오. 그런데 이 박스는 지금 제가 지금 그린 게 아니에요. 다시 보실래요? 하나 둘 셋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전 페이지 보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길까요? 자, 제가 이거를 그때 당시에 그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11월 6일 날. 이게 얼마? 29,000원이에요. 딱 보면 3만 원 밑에잖아. 29,000원이라니까. 소름 돋지 않아요? 나는 이게 소름 돋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들이다. 연구원들이 마케팅한다. 이런 걸 마케팅하는 거야 사실은. 대표님이 11월 6일 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라는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11월 6일 날 일요일 날 29,000원 목표 주가라고 하는데 저때 주가가 2만 원뿐이 안 됩니다. 일봉 단위에서 저 정도 사이즈면 일주일 만에 저렇게 올라온다는 얘긴데 거래대금만 하루에 얼마? 3천억입니다. 2천억. 저 거래대금만 넘겨준다면 그러면서 9일날 또 가져나가죠. 9일날 이게 뭐예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27,000원이다라고 설정한 부분입니다. 이때가 가격이 그 며칠에 이게 11월 9일이니까 2만 뭐 한 2,000원 3,000원 했나요? 9일이니까 10일 2만 한 3,000원 했겠네. 2만 3,800원까지 가는 날이네. 저거를 얼마? 2만 7,500원. 지금은 2만 7,500원 우습게 들리죠. 근데 10%가 이 큰 시가총액 10조, 11조가 넘는 종목이 이게 가능하냐고. 거래 동그라미 쳐놓고 저 거래가 저는 실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실릴 수 있다고 보는데 저게 터져만 준다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터져만 준다면 27,500원은 무난히 넘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래만 보십시오. 무당이 아니라 부채도사가 아니라 명확하게 거래가 터지는지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5일선 올라타면 편익, 5일선 이탈되면 손절. 근데 해보니까 어때? 안 되지. 맨 마지막에는 윤정두가 잡아줘야 된다고. 여기서 편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잖아요. 10시 11분에 11월 9일 날. 11월 11일 날 그 목표 주가 다 도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갭이 하나 또 나왔죠. 또 나왔잖아. 그래서 그 갭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9,000원, 25,800원 잡고 15,800원 만원이네. 그러면 26,000원 잡고 36,000원? 대략적으로 35,000~36,000원이 목표 주가 됩니다. 35,000~36,000원이. 저 갭에 대한 기준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도 주봉 보세요. 주봉으로 보시면 거래량을 저렇게 그어드립니다. 저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앞전 거래량에 가장 많이 터진 거래가 아니더라도 요 거래의 기준이 잡혀야 되고 요 거래 70%의 수준은 터져줘야 되고 그것도 맨바닥이니까 이제 막 거래 스타트라면은 그 마지노선 거래량이 또 70%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거래는 일단 주봉상에는 거래가 수반되고 매직 시그널 우상향으로 돌려져 있고 영선 위로 올려져 있고 거의 뭐 장악형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11월 2일이에요. 11월 2일 19,000원 2만원 할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일요일이라고요. 일요일일 때 박스로 그려드리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거 PDF 파일 그대로 올려드리니까 그거 참조하세요. 지금 PDF 파일 한 번 더 드릴까요? PDF 파일 한 번 더 드릴게요. 더 드릴 테니까 그 PDF 파일 보시고 새벽에 또 카카오 페이 뱅크를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조목조목 따져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말이 돼야 돼. 말이 맞아야 돼. 응? 그게 아무런 말도 안 맞고 거짓말 같고 진짜야 이런 의구심이 들고 그럼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매매 사인을 그 다 쫓아하실 수 있겠어요? 응?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를 다 들여다보시고 최종 판단을 이제 하시면 된다. 이거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최종 판단. 카카오뱅크가 작년 8월 20일이에요. 43조. 장중 기준에 45조까지 올라왔었겠지. 시가총액 몇위? 8위. 그 흐름이 20위 밖으로 밀려 내려간 겁니다. 그 흐름이 20위 밖으로.
거래대금까지 같이 보여드리죠. 조금 전에 거래량에서 거래대금까지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거래대금에 줄을 거드려요. 2조 원이 터져야 된다. 이게 2조입니다. 2조. 2조의 70%는 얼마예요? 14조죠. 1조 4천억이죠. 2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거래대금의 70% 수준은 실려줘야 된다. 응? 그래서 1조 5천억을 이렇게 줄을 그어드린 거예요. 전부 지난주 일요일 날의 줄입니다. 난 지금 얘기하면서 소름이 돋아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등골이 오싹오싹해요. 야, 이거 신기 들렸나? 아니지. 이건 신기가 아니지. 우리가 기준 잡아놨잖아요. 아까 나눠드린 그 거래 기준에서도 그렇고 70%, 80% 이런 기준점 잡아드렸잖아요. 전거래를 대비해서의 기준. 결론적으로 1조 5천억이 터졌느냐 했을 때 터졌어요. 자, 이거 주봉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교육하다가 이렇게 탁 넘어와서 6일날 자, 그렇게 되면요 하면서 결론을 잡아드리는데 이게 3만 원이에요. 여기가 이 줄이 29,400원 오죠. 주간 단위에 1조 5천억이 터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가 1조 5천억이 터져주면 3만 원 수준까지 들어올릴 수 있다. 그려드렸잖아. 저렇게. 그러나서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이게 9일, 이건 장중의 9일, 이건 종가상의 9일, 그리고 여기서도 줄을 거드리죠. 그럼 최소 범위, 이게 35%의 등락 캔들이에요. 똑같은 35%의 등락 캔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요 기준의 거래대금 1조는 터져야 되고 1조는 무조건 넘겨야 돼. 그래야 뭐 30% 수준 기대해보는 거고 60년이지 거래도 안 터지고 뭐 이거만큼 나와라 캔들 크기가 안 되지. 7천억이면은 그나마 요 정도에서 멈춰질 수 있다. 안 밀리고 조금 더 오르든지 멈춰질 수 있다. 이게 9일이니까 10일, 11일 이틀이나 남았다. 이틀 동안에 뭐 거래 터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7천억의 수준을 보면 추세는 지속된다라고 해석을 하자. 요 얘기예요. 이때 당시 기준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11일 날 터지죠. 결국은 터집니다. 1조 5천억 수준. 1조 4천억 터졌나요? 정확히 볼까요? 그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얼마 터져야 돼? 이 주간 단위에 37%의 변동률, 이건 얼마예요? 40% 변동률. 거래대금은요, 1조, 그 다음에 얼마 터졌어요? 1조 4천억. 그럼 얼마 터져야 돼? 2조가 터져야 요만한 캔들 나오는 거예요. 가능성이요. 점점 줄어들죠, 사실은. 계속 터질까? 계속 터져요? 내가 볼 땐 계속 안 터질 것 같아. 쉬었다 갈 수도 있고. 터지면은, 그걸 뭘 예단을 하나? 터지면 땡큐 합니다 하고, 터지면 땡큐 합니다. 다른 쪽 안 보고 얘를 기준 잡으면 되죠. 시가총액 최상위에서 2차 전지가 그럼 주춤되는 사이에 2조 원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걸 끌고 올라가죠. 그럼 얼마? 39,000원 수준? 39,000원 수준. 우리가 39,000원 뭐라 그랬어요? 공모 가격의 기준이죠. 그럼 39,000원, 4만 원을 같은 자락으로 볼게. 명목 가격과 공모 가격. 그 가격까지 어떻게 된다? 거래만 2조 원을 터뜨리면 37% 40%의 변동률이 비슷하게 나온다. 30%만 나와도 40% 나오면 그러면 이 가격이 그냥 바로 지난주에 그려놓은 그림 보고 막 소름 돋지 않아요? 전 소름 돋는데? 소름이 돋는데? 장악형이 떴다 그냥 장악형이 아니라 거래량 거래대금 다 봐야 된다 그랬죠. 이번엔 초록 색깔로 해놓을까? 초록 색깔로?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거래가 얼마? 거래가 좀 더 터져줘야죠. 이왕이면. 거래대금은요? 얼마? 거래대금은 2조 이상. 추세가 지속되려면 전 거래 대비 70% 1조 5천억 잡고 70%는 최소 1조
최소 1조냐면은 하루에 얼마? 최소 1조가 나오려면 하루에 3천억씩 한 두 번 나오고 나머지 1,500억, 1,500억, 뭐 1,000억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응? 거래 안 나올 때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2조 원을 기준 잡고 2조 원에 평단 35,000원에 거래가 된다면 그럼 얼마에 7천만 주 정도 되죠. 요게 7천만 주의 기준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요 거래량이. 그걸 하나하나 다 따지고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됐다? 하나하나 따지고 다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수익률 내 8차례 우승을 한 윤정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없이 뭐 이게 좋고요. 너 이거 왜 샀어? 설명도 못해. 여러분들이 돈 내고 과금하고 여러분들이 돈 내고 과금하고 멘토링 서비스 받는 유료 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가슴에 손 얹고 그 녀석이나 윤정두나 똑같이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맴돌고 있을 거예요? 저 친구가 이거 사라는데 왜 사라 그랬지? 윤정두는 지금 카카오뱅크 사라는 게 별게 없네. 사라는 것도 일찍 사라 그랬는데 그냥 기준점이 명확하네. 거래 터졌으니까 들어가네. 터진 기준이 뭐야? 쟤네들은 거래 터진 기준도 없는데 윤정두는 거래 터진 기준이 명확하네. 1,000억 이상이래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거래 대금의 70%를 잡아주네. 80%를 잡아주네. 수급을 보여주네. 펀더멘탈에 대한 해석을 해주네.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저 써놨죠. 공모 가격 39,000원. 응? 월봉입니다. 월봉. 수급이 들어오면 거래가 저 정도 터져주면 이렇게 된다. 거래 지금 어떻게 됐어요? 터져주고 있죠. 응? 거래 어떻게 저 그려놓은 게 터져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아까 카카오페이하고 똑같아요. 월봉을 초록색으로 해놨잖아. 거래가 안 실려있으니까. 거래가 안 실렸으니까. 그 다음 범위에서는 계속 일주봉은 빨간색으로 그대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요것도 수정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들이 원고 작업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는 맞지. 이제 상승 장악 확인형일 때 확인형의 기준에 거래가 아직 실려야 되니까 요건 맞고, 그 다음에 요 다음 범위는 확인형에서 거래가 실렸으니까 이건 카카오페이인가? 죄송합니다. 밑에 깜짝 놀랐네. 그렇게 해서 요거 보시면 이제 바뀌어야지. 여기는 맞네. 거래가 아직 덜 실렸고 월봉에서는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은 거래가 실렸으니까 어때요? 빨강이 그 다음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얼마? 35,000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게 카카오뱅크예요. 이게 그냥 카카오뱅크 상승률이 8입니다. 이게 아니고 거래량이 3,200만 주 터졌구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1조 이상 상승률 이거 안 보여주죠. 아무도 어느 방송국도 안 보여줘요. HTS에는 있어요. 응? 다 낙폭 과대주들이에요. 여기 들어와 있는 금요일날 변동성 종목은 거래대금 1위부터 20위까지 기준에 3위가 카카오뱅크입니다. 9천억이에요. 1조 넘는 종목이 삼성전자 빼고 1조 넘는 종목이 8월 24일 현대로템 1조 터진 거 이외에는 카카오 9,980억 8월 24일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 카카오뱅크도 그 수준. 그리고 시장에서 저런 반등이 나왔다? 시장은 되돌리는 거예요. LG화학이 코로나19 때 하루에 17% 빠졌어요. 돌릴 때 하루에 18%씩 돌렸습니다. 근데 또 보세요. 이러다가 꼭 보면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말고 주변에 방송 나와서 이게 올라올 자리가 아닌데 이거 뭐 인플레이션이 개판이고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매도하라고 반등시 매도하라고 그런 애들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때도 똑같죠. 견디다 마지막 자락에 투매하라고 권해주고 투매하라고 했는데 반등 나오니까 거기다 이건 잘못된 반등이라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명확하게 얘를 왜 들어갔는지
카카오뱅크를 펀더멘탈적으로 들어와서 아니잖아. 카카오뱅크를 왜 들어갔는지 왜 들어가는지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이게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전혀 우리는 손실이 없고 9월 달에 들어와서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전략 매도 사인 드리고 그리고 이 바닥에서 잡아서 초대박 수익을 내고 있는데 거래만 계속 유지가 되면 들어가는 거고 거래가 유지되지 않으면 발 뺀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가 안 나오는데도 뭐 저평가니 무슨 성장성이 끝내주니 그렇게 했다간 여러분들은 계좌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든. 현대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현대차 실적이 갑자기 개판돼 버리면 지금은요. 현대차 실적이 내년 전망치가 영업이익 여전히 10조예요. 올해도 10조, 내년도 10조, 시가총액 36조. 근데 내년에 10조를 내는 상장사가 있느냐? 없어. 삼성전자 하나 빼고는 없어요. 그럼 시가총액이 2위 돼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가총액 2위가 지금 얼마? 130조, 140조 합니다. 근데 36조 하고 있어. 그런 종목에서 가져가겠다, 견뎌내겠다. 그거는 이해가 돼. 시장 상황까지 고려해서. 또 수급도 보고.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겠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하루입니다. 에? 오늘 하루 농담이 아니라 이거는 일일이 수정을 안 해놔요. 홈페이지에서도. 전화하십시오. 이쪽으로. 새벽 3시, 새벽 4시까지는 괜찮아요. 새벽 4시까지는 일로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자녀 인원이 주말 사이에 이 디자인하는 분이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해주시고 갔는데 주말 사이에 지금 5명인가 더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정확히 전달은 못 받았는데 하여간에 이건 빨리 하시고 마무리 지시고 요거는 월요일날 가격이 더 올라가요. 어떻게 121만 원으로 올라가겠지. 농담이 아니라 121만 원으로 올라가겠지. 121만 원으로. 그리고 계속 올릴 거야. 어떻게? 198까지 올릴 거야. 농담이 아니라 198까지 올리고 VIP 방하고 통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98까지 올리면 그때는 이제 문자까지 내보내드릴 겁니다. 통합하면서. 응? 제발 좀 응? 그렇게 해서 가입하셔서 요 교육 자료들 받아가시고 공부하는 거는 시간 두고 수익 나시는 이후에 천천히 하시고 응?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좀 수익 좀 내시고 수익 한번 볼까요? 수익 여러분들 선배분들 11월 달에만 수익 난 거 한번 쭉 봅시다. 11월 달에만 계좌 수익은 뭐 하반기에만 30%인데 에휴 저것도 30%도 30%가 아니야. 뭔 소리냐면은 저기에 카카오뱅크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갔어. 이건 10월부터 9%고요. 10월부터 9%, 11월에만 7%. 11월에만 7%. 그래서 하반기 기준은 이렇게 해서 30%, 28.21인데 저 의미 없죠. 저 카카오뱅크도 안 들어가 있고 포스코케미칼도 안 들어가 있고 금양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월말에 설정해드린 포트폴리오 그대로. 얘도 월말에 설정해드린 포트폴리오 그대로 7.75. 11월 달. 근데 월말에는 카카오뱅크를 안 넣었단 말이야. 11월 2일부터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11월 2일부터 카카오뱅크 매매하고 그 수익은 여기 빠져 있죠. 금양도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그 금양 매매하고 금양 수익도 빠져 있어. LG화학 비중이 15%로 돼 있잖아. 주력주에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LG화학 비중이 이 세 종목 중에 매수 강도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월말 편입해 놓은 그대로 그냥 놓은 거예요. 10월 말 편입한 거. 그대로만 났어도 7%야. 여러분들 계좌 검사 해볼까? 계좌 검사하면 대부분이 수익이 마이너스니까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 한번 봅시다. 빠르게. 자, LG화학 12%. 응?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에서 금양 뭐 계속이었죠. SK이노베이션, 금양, LG화학, 금양, 미래나노텍, 카카오뱅크, 피코그램 상한가 수준. 이게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날 상한가를 갑니다. 이거 이후에 아직도 9일이야. 9일. 하이닉스, 금양, 미래나노텍 이제 10일입니다. 이제
그냥 상한가 같잖아. 상한가 29%니까 상한가인 거지 뭐. 응? 그러고 나서 미래나노텍 또 11일 날 또 미래나노텍 또 차익 실현. 단기간에 두 번 차익 실현. 그 다음 11일 날 같은 경우가 그냥 뭐 LG화학 뭐 카카오뱅크지 뭐 카카오페이 뱅크 22% 20% 44%까지 19,000원에 사신 분의 기준에서 44% 50% 가까이 돼요. 서두르세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벤트 마무리 전에 그리고 이벤트를 떠나서 이벤트 아니면 어때? 정상 가격에 과금하시고 들어오셔서 수익 가져가십시오.